안녕하세요. 매직톡톡의 김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포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사진을 찍을 때 필름으로 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또는 이제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또 찍은 사진은 인화해서 앨범에 보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또 이거 캠코더가 나와가지고 필름형 그 카메라를 대체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런 역할이 또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그 기능이 스마트폰에 다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아무런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또 스마트폰을 교체를 할 때 그러면 그동안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냥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진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지워버리는, 그러면 결국은 그 사진은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구글 포토라는 것입니다. 이 구글 포토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구글 포토에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면 이 사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도 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그 사진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우리가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찍으면 찍음과 동시에 한 1, 2초 후면 자동적으로 구글 포토에 백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교체해도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그대로 그 구글 포토에 남아 있고, 또 구글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그 갤러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진을 또는 동영상을 지워도 그 사진들은 클라우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구글 포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구글 포토에 백업되니 굳이 갤러리에다가 사진을 저장해 둘 필요는 없겠죠. 그냥 구글 포토에 들어가면 그 사진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과감하게 다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구글 포토는 최근에 정책이 좀 변경돼 가지고 2021년 6월 1일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원본 사진, 즉 고해상도의 사진을 구글 포토에 백업을 하게 되면 그 초과되는 만큼의 용량이 구글 드라이브의 무료 제한 용량 15GB입니다. 15GB까지는 우리가 구글 포토에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유료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GB 미만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포토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15GB도 상당히 용량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제 원본 화질, 고해상도의 원본 화질을 저장하게 되면은 15GB를 초과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 3천 원 정도 내면은 1테라까지인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포토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거 외에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영화라든지 콜라주,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기능과 또 검색 기능이 막강해서 우리가 사진을 구글 포토에서 검색을 할 경우에 밑에 하단에 있는 검색을 할 경우에는 자세하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글 포토의 기능들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포토를 실행을 하시면 구글 포토는 아마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 구글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미 구글 포토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포토 여기서 보시는 요 포토 요 부분입니다. 요걸 여셔서 뭐 로그인이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계정을 안드로이드 폰을 사게 되면은 개통하면은 자동적으로 구글 메일 주소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구글 계열의 모든 유튜브라든지 또는 구글 포토라든지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한꺼번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구글 포토를 실행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죄송합니다. 이거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화면이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제 얼굴이나 이런 사진을 등록했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고 사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성의 그 이니셜 첫 자가 아마 나올 겁니다. K 또는 L 뭐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그것이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본인의 계정입니다. 이 계정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백업이 되어 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백업하는 조건을 하는 포토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내 계정이 오른쪽 상단에 있고 그 밑에 지금 최근 하이라이트니 기억에 남는 사진이니 뭐 유사한 사진이니 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추억 캐러셀이라고 합니다. 추억 캐러셀. 요 항목들을 추억 캐러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구글 포토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저장해 놓은 백업해 놓은 사진들을 가지고 1년 전 사진, 2년 전 사진 이렇게 모아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근 하이라이트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최근에 찍은 사진들 중에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추억 캐러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의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 경우에는 별다른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가서 다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이 사진 목록이라고 합니다. 사진 내가 그동안 구글 포토에 저장해 놓은 사진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 사진 목록은 날짜별로 오늘, 어제, 또 금요일 22일, 또 21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이 저장이 되는데 이거 타치를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고 사라졌네요. 다시 누르시면 이걸 사진 아무나 클릭하면 오른쪽에 여기 상하 화살표가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아래 위로 조정하면 뭐 과거의 1999년도 사진까지도 내려가서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보이는 요 사진은 2002년도 월드컵 개막식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2002년 5월 달에 찍은 사진. 이게 참 사진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이걸 사진을 올려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상하 스크롤하는 요 화면이 생깁니다. 요거 가지고 찾아가면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990년, 94년도부터인가 이 포토를 썼기 때문에 꽤 오래전 사진부터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목록은 이렇게 사진이 많을 경우에는 찾아가려면 이렇게 내려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이럴 경우에는 손가락 두 개로 살짝 오므리시면 그 개수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다시 이것을 손가락을 벌리면은 사진을 큰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손가락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상 조금 조정해서 2개 내지 3개 정도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 캐러셀 밑에 사진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검색, 공유,
라이브러리, 요 4개의 항목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메뉴가 떠 있습니다. 자, 구글 포토는 앞에 보시는 계정과 캐러셀과 그 다음에 사진 목록과 4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가 요 창 자체가, 요 창이 바로 사진을 한 메뉴에 있는 창입니다. 사진을 눌렀을 때 캐러셀이 나오고 밑에 날짜별로 사진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눌러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또 사진 한 장을 선택했더니 또 이렇게 또 4가지 메뉴가 나오네요. 상단에는 별표가 있고 점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별이 있다는 것은 이 별을 누르면 즐겨찾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얗게 변하면서 이 사진을 즐겨찾기, 내가 나중에 자주 보는 사진으로 한번 표시해 두는 겁니다. 즐겨찾기 했다는 얘기고, 다시 누르면 즐겨찾기에서 해제가 됩니다. 자, 일단 즐겨찾기를 한번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는 점 3개를 누르시면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네, 이 사진에 대해서 앨범에 추가한다. 네, 나중에 그 라이브러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사진을 앨범 형태로 어떤 타이틀을 지정해서 그쪽 앨범에다가 넣는 겁니다. 여러 개의 앨범으로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들을 여러 개의 앨범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저기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하면 홍콩 여행이라는 앨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홍콩 가서 찍은 사진들을 전부 거기다가 앨범에 추가하면은 나중에 이 라이브러리라는 데 가셔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라이브러리 가셔서 그 앨범을 보면 홍콩에 가서 찍은 사진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앨범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진을 그 앨범에 추가하겠느냐 누르시면, 자, 내가 추억이라는 사진 또는 뭐 홍콩 여행이라는 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아니면 이것은 처음 만드는 앨범이기 때문에 이 새 앨범을 눌러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앨범을 눌러서 이 사진을 넣는데, 이 사진은 제가 픽사베이라는 데서 사진을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사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만들어 놓고 완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제 완료를 누르거나 완료를 눌러 봅시다. 그러면 이 픽사베이라고 하는 앨범에 요 사진 하나를 지금 추가한 겁니다. 자, 위에 왼쪽을 클릭을 하셔야 완전히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요 픽사베이 앨범은 제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뒤에 라이브러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관 항목으로 이동, 기기에서 삭제, 뭐 잠긴 폴더로 이동, 이런 메뉴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옆으로 누르시면 다음 용도로 사용, 슬라이드쇼, 인쇄, 이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한 장의 사진 한 선택을 앨범에 추가할 것이냐, 보관 항목으로 이동할 거냐, 보관 항목. 내가 보관 항목이라고 하는 항목이 구글 포토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앨범에 추가하는 것은 거의 같은 기능입니다. 다만 이름을 보관 항목에 저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동하겠다. 그러면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이 이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진 목록에서는 안 보이겠죠. 이동이 됐으니까. 그런 용도입니다. 자, 기계에서 삭제라는 메뉴가 나왔는데, 이 기계에서 삭제, 요 메뉴는 2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기계에서 삭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운로드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사진은 지금 현재 구글 포토에서 이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기기에, 갤러리에도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있다 얘기입니다. 한번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요? 아까, 요 사진 같으네요? 이 사진이네요. 자, 갤러리도 이 사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갤러리에서 이 사진을 지워보겠습니다. 삭제를 누른 다음에 휴대폰으로 이동하면, 자, 다음 사진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지웠는데, 만약에 이제 포토에 가보면, 구글 포토에 가면, 바뀌었죠, 금방? 다운로드로. 왜? 갤러리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 메뉴는 이 사진을 다시 갤러리에 다운받겠느냐? 누르면 갤러리에 이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다운로드와 기계 삭제는 그 메뉴가
갤러리에도 스마트폰에도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포토에는 있는데 갤러리 없구나 하면 뭐 필요하시면 그때 다운을 받으시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아까 용량이 부족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다 지워버렸는데 내가 이거 갤러리에 몇 장을 놓고 보고 싶다 하면은 포토에 가서 그 사진을 찾아서 그때 보면 이 사진이 다운로드로 되겠죠, 메뉴가. 그때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한 것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구글 포토에서 그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갤러리에 사진이 없었다?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 포토에 가서 해당 사진을 찾아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잠긴 폴더로 이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보관 항목으로 이동하고 잠긴 폴더로 이동이 있는데 폴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잠긴 폴더와 보관 항목 또는 뭐 아까 굳이 한 대면 즐겨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사진을 눌러서 잠긴 폴더로 이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용도로 사용은 이 사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누르시면 자 포토의 배경 화면으로 사정할래 아니면 홈 화면으로 사진할래 뭐 연락처의 사진으로 사용할래 이것을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에 필요한 그 사진들을 할 때 쓰는 앱입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진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용도로 쓸 때 쓰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쇼. 아까 제가 그랬죠. 추억 캐러스에서는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내가 이 사진들을 몇 장을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하겠다 할 때는 이 슬라이드 쇼를 누르셔서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시면 슬라이드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슬라이드 쇼 만들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을 선택하면 누르시면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나오는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진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한 장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메뉴와 이 사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이거의 해상도는 1920에 1333, 용량은 404K 바이트를 차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인 경우에는 위치 정보까지 나오고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요거는 제가 다운받은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해상도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진의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 한 장을 선택하면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진 한 장을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메뉴는 즐겨찾기 그다음에 점 3개로 눌러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앨범에 추가한다. 보관 항목 내지 잠긴 폴더로 이동한다. 기계에서 삭제한다. 아니면 다운받는다. 하는 정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하단에 보면 공유할 거냐? 이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겠다. 공유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뭐 카톡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카톡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사진을 보내겠다. 강계원이라는 사람한테 보내겠다 하면 누르시고 확인하면 사진이 가겠죠. 그래서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사진을 한 장을 한 장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수정. 이 수정 부분은 이 사진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수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갤러리에 있는 사진 또는 우리 사진을 편집하는 모든 기능들이 웬만한 앱들은 다 있습니다. 뭐 보정을 해도 되고, 뭐 이 사진 표현을 동적으로 또는 따뜻하게 또는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하면 사진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이거 눌렀을 때. 하여튼 그런 뭐 따뜻하게는 이런 좀 노란색에 초록색. 이렇게 사진을 하는 거고, 보정이라는 것은 이 사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진에 가시면 보정을 누르시면 밑에 자르기 도구 이 사진을 좀 더 자른다든지 자 뭐 자르기 하면 이 사진 편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젠가 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자르면 사진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진 뭐 필터를 적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사진을 하는 그 갤러리라든지 그 앱을 소개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렌즈를 누르면
이 사진을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얘가 검색을 해가지고 유사한 이런 고양이가 얼룩 고양이 뭐 고양이 종류에 대한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진을 삭제하겠느냐, 구글 계정에서 구글 포토에 삭제하겠느냐 누르면 휴지통으로 일단 이동이 되고, 휴지통에서 60일간 저장되어 있다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 사진은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지웠다고 해서 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휴지통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 사진을 가지고 공유시키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뭐 즐겨찾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뉴는 구글 포토를 오픈하면 이와 같이 사진 목록이 보이는데 거기서 필요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어떤 뭐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검색. 자, 구글 포토에서 검색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구글 포토에서 검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검색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과 같이 인물 및 반려동물, 사람 얼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손주인데 김하연 사진 나와라. 네, 제 스마트폰에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 중에서 김하연이가 있는 사진이 몽땅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어느 누구라도 여기 인물을 가지고 사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얼굴로 했을 때 비록 얘가 어린 애지만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이 성인에 대한 얼굴이 김하연 얼굴이 검색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고 또 두 번째는 장소. 자, 얘가 아까 뭐 홍콩 여행 갔다. 홍콩에서 찍은 사진 나와라 하면 홍콩 사진이 다 나오고 서울시에 찍은 사진 뭐 등등 이 지명을 하면은 그 사진 서울시에 찍은 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문서로 찍는다. 뭐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호 가지고 또 뭐 필적 가지고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스크린샷 한 거 또는 이런 서류들이 있는 사진 다 나와라. 자, 문서가 있는 사진 나와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이죠. 이런 사진들을 다 여기 내가 가족관계 증명이 있구나. 또는 면허증이 있구나. 심지어는 동영상 속에 그 사진, 뭐 어떤 문서가 나와도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신원, 제가 이거 주민등록증 같은 거 저장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나올 수가 있다. 자, 검색하는 문서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입니다. 자동차 면허증, 뭐 영수증, 뭐 책카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포스터 나와라 누르면 포스터로 된 이런 사진에 그 포스터가 있을 경우에 다 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검색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검색 방법이 있다. 사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요리냐, 농장이냐, 뭐 하늘이냐, 무슨 타워가 있느냐 등등, 강이냐, 바다냐, 낭떠러지냐. 자, 낭떠러지를 눌러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낭떠러지 형태로 되어 있는 사진들이 포함된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검색 기능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린샷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캡처를 했을 때 나온 찍은 사진들이 누르면 캡처 사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스크린샷을 누르면 이 사진들은 전부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그런 사진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고, 셀카,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 이렇게 방향으로 전방이 아니라 후방을 찍은 셀카 카메라로 찍은 거 다 나와라. 이거 전부 셀카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만 나와라 누르면 찍은 동영상들만 사진에 다 나온다. 그 다음에 360도 파노라마 사진, 뭐 포토 스캐너로 찍은 그 사진 또는 모션 사진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GIF 파일인가요? 그런 사진. 뭐 그런 사진 형태도 다 검색을 해낼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이 좀 특이하죠. 네. 또는 어떤 집에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그 강아지와 똑같은
내 사진 중에서 강아지만 다 나와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물 여기서 그 강아지를 선택을 하면 예, 그 강아지가 그대로 찍힌 사진이 다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 공유 항목은 공유 항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공유라는 건 남하고 이렇게 사진을 공동으로 공유한다 그런 얘기죠. 같이 공유한다. 정보를 공유하듯이. 공유를 누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유 앨범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과 파트너와 그냥 공유하는 방법. 방법은 똑같은데 앞에 것은 어떤 특정 앨범을 아까 앨범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공유 앨범을 만들어서 그 사진, 그 앨범만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파트너와 공유는 앨범이 아니라 그 사람, 내가 지정하는 사람과 이 구글 포토 사진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때 어떤 경우냐면 친구들과 아까처럼 홍콩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공유 앨범 만들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홍콩 여행.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요 밑에 가서 사진 추가를 합니다. 사진 추가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 사진이 마치 홍콩 여행이라면 요 금요일날 찍은 사진 모두를 추가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콩 여행에서 공유 이렇게 누르면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사진 이렇게 추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됐나? 잠시만요. 사진 아까 추가했는데 자 앨범 만들기 위해서 홍콩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사진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사진 추가 누르면 이 사진들이 공유. 자, 앨범을 이렇게 한 홍콩 여행이라는 걸 만들고 이 공유라는 것을 누르는데 누구랑 그러면 이 사진을 공유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명수라는 사람과 내가 여행을 같이 왔기 때문에 공유를 테스트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해서 보내기 하면은 한명수라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내기 하면은 상대방한테 문자로 메시지가 갑니다. 자, 김용조라는 사람이 지금 홍콩 여행이라는 앨범을 만들어서 당신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하고 메시지가 갑니다. 상대방 한명수가 오케이 하면은 이제 이 사진은 한명수와 저하고 이렇게 홍콩 여행이라는 것이 공유가 돼서 그 사람도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 사람도 자기가 홍콩에서 찍은 사진을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찍은 거, 내가 찍은 거, 홍콩 같이 찍은 사진들이 전부 홍콩 여행이라는 앨범으로 만들어지겠죠. 졌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라이브러리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록 이 지금 요 샘플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그냥 홍콩 여행이라고 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원래 요 사진은 픽사베이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뭐 픽사베이 사진이라고 제목을 사진 뭐 픽사베이 사진을 했다 해서 이 사진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다 할 때는 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줘도 되겠죠.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서 삭제. 앨범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동일한 방법이면 파트너와 공유랑은 시작하기 눌러서 자, 누구랑 아까 제가 한명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모든 사진, 내 포토에 있는 모든 사진을 할 거냐? 특정 인물의 사진만 할 거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사진만 할 거냐? 김하연이 사진만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완료를 누르면 요 김하연이가 있는 사진만 그 사람하고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포토의 모든 사진을 상대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으로만 가름하겠습니다. 자, 공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사람하고 특정한 사진만 공유하는 방법, 아니면 특정 사람하고 내 포토에 있는 모든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같이 행동을 해서 그룹 활동을 했을 때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자료의 사진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공유 앨범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을 올려서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잘 응용하셔도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공유는 그런 방법이고, 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라이브러리를 눌러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 포토에서는 요 위에 부분은 같지만 밑에 부분은 다릅니다. 제 거랑. 이건 제 거니까. 자, 위에 보면 즐겨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즐겨찾기 사진을 놓고 즐겨찾기 한 사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 사진 즐겨찾기 했죠? 그냥 이거 나오는 겁니다. 즉, 내가 사진을 보다가, 요건 자주 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사진은 아까 그 별을 눌러서 즐겨찾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 항목이 나오죠. 보관 항목.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사진을 보관 항목에 저장하겠느냐? 즐겨찾기랑 같은 거예요. 보관 항목 눌러보시면 내가 보관한 항목에 선택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관용 여권으로 사용했던 그 여권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관해놨다, 별도로. 이 보관 항목이나 목록, 아까 무슨, 뭐였죠? 관리 기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긴 폴더. 잠긴 폴더로 한 것은 별도로, 사진 목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또 세 번째, 관리 기능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현재 구글 포토를 제가 65%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35%의 용량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버되면 추가 스토리지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유료로.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콜라주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 유사한데, 우리가 콜라주 많이 만들죠? 콜라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사진을, 이 사진, 요 네 개의 사진을 가지고 콜라주를 만들겠다. 위에 만들기 하면은 이 시스템에서 콜라주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진만 선택하면 사진 여러 장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준 것이 콜라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콜라주가 만들어서 이것을 누구한테 공유하겠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하는 것보다는 묶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콜라주를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만든다. 영화를 눌러보시면, 네, 영화 만들기니까 사진 및 동영상을 선택을 해야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있는 샘플 한번 아우니와 영화를 보겠다.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이런 제가 필요한 사진을 선택을 하는 동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이건 하나의 똑같은 건데, 자, 사진 및 동영상을 선택을 한다. 자, 이 사진 가지고 5장의 사진 가지고 다시 만들기를 누르면 그거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영화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슬라이드 쇼와 같은 거예요. 자, 사진이 이제 나가고 이제 음악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 배경을 눌러서 테마 음악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지데이라는 거를 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상영되면서 음악이 깔리겠죠. 또 글자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가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마 음악이 나갈 겁니다. 같이. 네, 그런 겁니다.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 안 하시면 저처럼 지워버려도 됩니다. 영화 만드는 거나 슬라이드 쇼 만드는 거나, 콜라주 만드는 거나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나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라이브러리 정리하는 방법. 사진을 보관 항목으로 이동한다. 아까 보관 항목이라고 해서 선택해서 누르시면 보관 항목으로 이전이 되고, 여유 공간 확보라는 것을 눌러보시면, 자, 지금 현재 26.14메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눌러보시면, 사진과 구글 포토에 쓸데없는 어떤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가끔 정리를 해주시면,
뭐 17메가가 용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불필요한 항목을 지운 겁니다. 아까 잠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한 사진은 여기서 눌러주시면 잠긴 폴더를 설정을 합니다. 이것도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잠긴 폴더까지 굳이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까 보관 항목으로 이동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 폴더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죠. 기기 폴더라는 것은 우리가 갤러리에 보시면, 자, 갤러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보시면 갤러리에 사진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앨범이라고 있습니다. 이 앨범이 뭐냐면 갤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폴더들입니다. 폴더. 쉽게 말하면 카메라 폴더가 있고 카카오톡, 내가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사진은 이 카카오톡에 나타나고 키네마스터에서 만든 영상은 이 키네마스터 하는 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내가 동영상을 찍은 무비라는 데서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제목이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앨범을 갤러리에 있는 앨범입니다. 앨범을 구글 포토에서도 그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카메라, 키네마스터, 무비 다 나오죠. 똑같죠? 갤러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백업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제 그런 설정을 나중에 하는데 거기 있는 사진을 기계에 있는 사진이에요. 네, 그대로 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기계에 있는 사진을 본다는 겁니다. 자, 기계에 있는 카메라는지 아까 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을 백업 동기화 할 거냐 했는데 지금 동기화 되는 거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키네마스터 눌러보시면 요거는 지금 백업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에 있는 사 중에서 키네마스터 앱은 구글 포토에 백업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설정은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튠 앱이라는 것은 제가 웹툰으로 제 사진을 웹툰으로 변경한 겁니다. 이렇게 만화 형태로 만든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요걸 만들어준 어플이 있습니다. 앱이 그 앱으로 만들면 요 튠 앱이라는 곳에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설정해 주는 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놓은 사진들을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토 스캐너로 사진을 스캔하는 겁니다. 포토 스캐너라는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스캔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관리 기능에서는 크게 그냥 이게 뭐 만들기 하는 정도밖에는 뭐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라이브러리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라이브러리 설명드리다가 요 관리 기능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라이브러리는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제가 그 개막식 때 상암 월드컵 개장 갔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글 포토에 다 들어있는 사진을 상암 월드컵 그 2002년도 월드컵만 나와라 한 것이 바로 이 앨범이라는 거예요. 앨범. 네. 여기 앨범에 별도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포토에 있는 이 구글 포토의 사진 2002년도에 가면은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가면 여기 있죠? 2002년 5월 30일에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이 2002년 일로 찾아오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라이브러리에 앨범 형태로 여기다가 태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상암 월드컵 나와라 하면 이 태그 붙은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앨범입니다. 이렇게 앨범화 시켜놓으면 구글 포토에서 사진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년 2017, 12년, 13년, 18년, 19년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자, 샘플을 한번 2017년도 앨범을 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여기 앨범이 저희 애들 설날이라고 구정 때 아마 찍은 사진 같은데 보시면 맨 밑에가 이게 아까 17년이죠. 17년 초예요. 초 사진. 언젠지 모르겠지만 1월이나 2월쯤 되겠네요. 그때 찍은 사진들을 쭉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 사진만 밑에서 쭉 떠보면 처음에
행사에서 이렇게 뭔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누가 상당해서 이런 사진,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족 사진, 그 다음에 누구 생일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였고, 이거 17년도에 우리 손주가 태어난 날이네요. 태어난 사진. 그 다음에 뭐 어떤 동창들 모임에 갔던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놀러 갔고, 또 누가 상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왔고, 뭐 체육 행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행사가 2017년도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매월 이렇게 그 중요한 사진을 앨범으로, 쉽게 말하면 2017년도에 찍은 사진을 그때 내가 이번에 행사를 했구나. 제가 이 부분은 동창들을 모아놓고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를 한 사진인데, 그때 내가 강의를 했었구나. 언제지? 2017년도네. 하고 그 해의 추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든 거예요. 앨범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쭉 보시면 이것도 가나다라 순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유럽을 갔다 왔는데 서유럽에서 찍은 사진들 다 나와라 하니까 서유럽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보기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거기다 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그를 붙여서 그 태그들로 불러낸 것이 바로 앨범이라는 겁니다. 앨범 모아둔 것이 이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라는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라이브러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가, 제가 찾아보기가 좋죠. 자, 휴지통. 네, 휴지통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휴지통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진을 버린 사진들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 사진은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일로 단지. 근데 이 사진은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이 사진을 살려야겠다 하면 이 사진 복원 누르면 구글 포토로 복원이 됩니다. 또 이 사진도 복원 누르면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것은 60일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 그 전에 복원할 일이 있으면 지우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휴지통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 용량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60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삭제하면 아마 그 용량을 해소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휴지통 부분에 대한 설명, 라이브러리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글 포토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정에 들어서 백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포토에 계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타나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포토 설정입니다. 구글 포토 설정. 눌러보니까 메뉴에 백업 및 동기화가 있고 알림, 뭐 추억, 위치 뭐 등등 이런 사진 메뉴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백업 및 동기화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포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백업 및 설정에 가서 백업 및 동기화를 눌러서 이와 같이 백업 및 동기화가 활성화되어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지워버리면 비활성화하면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포토에 백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업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동기화 시켜 놓으면 이 이후에는 사진을 찍기만 하면 바로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백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지 않으면 백업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총 15기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약 10기가를 사용하고 5.1기가 남아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지워버리든가 아니면 15기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스토리지 구입을 통해서 뭐 한 달에 2, 3천 원 정도 내시면은 1테라까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얘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업로드 크기입니다. 업로드 크기. 자, 백업을 하는데 그 백업되는 사진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원본 화질로 백업할 거냐? 저장 용량 절약 형태로 백업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저장 용량 절약 형태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00만 화소로 압축이 됩니다. 찍은 사진을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해서 구글 포토에 저장이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1600만 화소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 사진하고 거의 같아요.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진을 크게 확대했을 때 또는 큰 화면으로 이 사진을 볼 때는 약간의 좀 흐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또는 이 사진을 인쇄해서 본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굳이 원본 화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원본 화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찍는 사진은 그 사진의 그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아까 1600이 아니라 2000만 화소, 3000만 화소, 1억 화소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용량,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백업을 자꾸 받다 보면은 15기가가 넘어가겠죠. 그 이후에는 돈 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무료로 사용할 때는 굳이 아주 전문적인 사진 외에는 원본을 할 필요 없겠죠.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고화질 사진은 꼭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 사진은 원본 화질로 해놓고 백업을 받으시면 되죠. 네,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 그걸 조절을 하시면 저종돼서 원본 화질로도 백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용량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절약 공간으로 하면 이렇게만 선통해 놓으시면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찍어도 구글 포토에는 이 구글 무료 용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시는 사진 크기 할 수도 있고 그 밑에는 이 사진을 와이파이 때 하겠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백업하라 그랬는데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백업할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동영상 백업 이렇게 해놨으면 저는 데이터 용량이 100기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데이터 용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걸 꺼놓으시면 백업을 와이파이가 될 때만 백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나는 저장 공간에 용량이 여유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데이터 용량이 적다 할 때는 이것을 꺼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기 폴더 백업.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백업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 말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기 폴더에 있는 백업도 카카오톡, 무비, 키네마스터 있었죠? 그런 것들도 백업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다른 거는 백업을 안 하고 카카오톡 사진은 백업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네마스터 해라 하고 키시면 키네마스터가 백업이 됩니다. 네, 여기 축이. 그래서 이것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업 및 동기화에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활성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는 거, 그 정도만 설정을 한번 해두시면 크게 바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도 만드시고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공유하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글 포토는 사실 안 쓰면 좀 어떻게 보면 그걸 굳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쓰면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진을 스마트폰을 바꿔도 신경 쓸 필요 없죠. 사진은 어차피 백업이 되고 또 언제든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지워버려도 포토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구글 포토 앱을 사용하시고 또 사진을 찾는데 또 검색하는데 또 아까 말한 추억 캐러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슬라이드 쇼 사진들을 또 재밌게 볼 수가 있고 감상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글 포토를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세팅을 해 놓으시면 굳이 다른 거는 없습니다. 가끔가다 라이브러리만 앨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또 앨범에 추가하는 정도만 쭉 하시면 구글 포토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내가 여행을 갔다 왔다. 여행 갔다 와서 앨범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두시면 언제든지 라이브러리에 가셔가지고 앨범을 통해서 사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 참 편리하죠. 그래서 구글
포털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구글 포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직 톡톡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